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자녀 교육, 가장 훌륭한 투자인 것도 알고 경제가 중요한 것도 알지만 원칙을 세워서 실천해 나간다는 것이 쉽진 않지. 자녀 교육을 논하기 전에 먼저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일상의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선인데 난 아니었거든 하는 핑계도 있었고 당장 쓸 돈도 없는데 저축할 돈이 어디 있어?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 그리고 난 아이 다 키웠어. 그래서 그다지 마음이 끌리는 것도 아니지 하는 생각으로 미루었던 책이야. 그런데 행동이 80%, 지식은 20%라고 하네. 행동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자의 상황과 원칙을 내 상황에 조율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봤어. 나는 비상금을 마련했고 빚을 한 번도 지지 않았고 자동차를 현금으로 마련했고 대학 학자금도 스스로 마련했다. 이것은 램지의 딸 레이첼 크루즈의 말이야. 아버지 램지가 파산 신청하던 해에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이 책을 함께 쓴 사람이야. 나는 가진 재산을 모두 날리고 파산한 아버지였습니다. 일이 왜 그 지경이 되었는지 몰라 헤매던 아버지였지만 그 모든 잘못과 실수를 극복하고 승리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저자의 말이야. 이 책의 결론은 저자의 성공 경험을 공유함으로 우리도 함께 경제 문제에서 승자가 되자는 것이지. 아이가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은 꼭 필요하며 네 가지를 꼭 가르치라고 해. 일을 해야 돈이 나온다는 노동의 가치, 그리고 돈은 한 번 쓰면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소비에 관해서, 필요한 물건은 돈을 모아서 사야 한다는 저축의 필요성, 그리고 돈은 소유가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므로 기부는 일상이라는 것이야. 부채는 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절대로 빚지지 말라는 것, 그리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안다는 것이지. 아이들은 스펀지 같아서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세상의 수많은 보통 사람들처럼 돈 문제로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야. 당신이 어떤 처지에 있건 그냥 시작하라고 하네. 오늘부터 경제관념을 제대로 세운 돈에 관한 똑똑한 아이로 키우라고. 그보다도 먼저 내가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겠지. 나부터도 때때로 실패하지만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니까 일상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에게 똑똑한 돈 관리 원칙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야. 먼저 노동에 관해서 누구나 근면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 첫 번째 원칙이야. 노동을 하면 스스로를 단련시킬 수 있으며 자기를 단련할 줄 안다면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 또 하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좋은 점은 덤이라고 해. 일을 해야 돈이 나온다. 용돈을 주지 말라고 하네. 5살에도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라고. 방 청소, 양말 짝짓기, 장난감 치우기, 쓰레기통 비우기 등 작은 심부름까지도 칭찬과 함께 즉시 수고비를 준다는 것이야. 그래서 용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일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고 생각하라는 것인데,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가정일에서 돈거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 가정에서 노동, 소비, 저축, 기부의 원칙을 가르칠 기회가 없다는 것이야. 아이들은 자라면서 몇 가지 무상으로 하는 집안일을 통해서 서로 돕는 것을 가르치기도 해야 하지만 일정 부분은 수고비를 책정하여서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거저 주는 돈이 없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네. 소비봉투, 저축봉투, 기부봉투를 마련해서 일정 비율로 나누어 담으라고 해.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소비봉투는 아이 마음대로 쓰는 재미를 익히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함께 쇼핑을 하며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도 좋다고 해. 저축봉투는 결국 소비 항목이지만 저축한 돈이 목표치에 이르면 더 큰 장난감을 산다든지 하는 것으로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기다리는 법과 인내심, 목표 설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야. 기부봉투는 교회 헌금도 스스로의 돈으로 하게 하고 자기 돈으로 나누는 생활을 실천하도록 돕는다는 것이야. 그리고 소비에 관해서 돈은 한 번 쓰면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인데 돈은 유한하고 무한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야. 놀이공원의 6살 아이에게나 자동차 판매장에 온 50살의 어른이거나 돈이 동난다는 사실, 그것도 자주 동이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돈 문제에서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야. 특별히 중요한 것, 자녀의 사랑을 돈으로 사려고 하지 말라는 것인데 돈의 기회 비용을 가르치라고 해. 예를 들어 A를 사는데 돈을 다 쓰면 B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지.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로 잘못된 구매 결정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하루나 이틀 정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이 방법은 효과적인데 하루쯤 지나면 아예 생각조차 안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예산 짜는 방법 간단하네. 한 달 동안 특정 품목에 얼마나 지출할지 책정하고 월급을 받으면 용도별로 그 금액을 봉투에 담는 게 전부야. 저축은 필요한 물건은 돈을 모아서 사라는 것이야. 저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앙을 안고 사는 것. 개인의 재무관리 능력을 결정짓는 8알은 행동이고 나머지 2알은 지식이라고 해. 저축하는 법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아동기인데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안전한 상태에 있으므로 지금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 저축하는 이유 3가지가 있어. 비상자금 마련하기, 값나가는 물건을 위한 소비, 그리고 재산 정식이야. 아이가 번 돈이라고 아이가 내리는 결정에 무조건 허락하지는 말라고 하네.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맞는 허용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야. 실패를 경험하도록 경제교육 관점에서 계기를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물건이나 금지한 활동에 돈을 쓰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기부. 돈은 소유가 아니라 관리하는 것. 기독교의 청지기 정신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 부모의 돈을 받아서 하는 헌금 또는 기부는 그저 부모의 돈을 배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 내가 번 돈이 다 내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할 목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예산을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는데
14세 미만에게는 봉투 시스템이 예산안이야. 예산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인데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울 때 각자에게 맞는 한계를 규정한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재정적으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음을 배우라는 것이야. 예산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는 대신에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시하는 것이지. 미국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기준으로 한 재무관리 5가지 원칙이 있어. 비상금 500달러를 저축한다. 빚을 지지 않는다.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매한다. 현금으로 대학 학자금을 낸다. 부를 쌓고 기부한다는 것이야. 자녀의 개인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며 점검이 필요하다고 해. 예산안에 적힌 대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것이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돈은 쓸 수 없는 돈과 마찬가지라고 해. 왜냐하면 예산이란 돈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작업이니까. 기부와 저축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네. 그리고 부채는 독이라는 것.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빚진 사람은 체주의 종이 된다는 것. 제 발로 찾아가서 빚지는 자는 아둔하고 멍청한 사람이며 빚은 저주라는 것이야. 해야 할 일 못지않게 중요한 피해야 할 일이 있어. 1호는 부채. 예를 들면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등이야. 신용카드는 아이가 평생 부채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최상의 방법이고, 카드를 긁을 때마다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이라고 해. 카드 사용은 수중에 돈이 없다는 말과 같은데, 모든 것을 카드로 계산한 사람들은 매달 말일에 카드 대금을 갚을 뿐 지나온 길은 알지만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혹은 앞에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야. 현금을 써야지 돈이 아까운 줄 알고 예산을 염두에 두게 된다고 해. 신용카드로는 책임감을 배우지 못하며 카드 회사의 고객으로 카드 회사의 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야. 현금으로 자동차를 사라고 강조하네. 현금이 부족하면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야. 주택도 현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대출 받을 수 있다고 더 큰 집에서 살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야. 잠시 월세로 사는 것 낭비가 아니라고 하네. 학자금은 빚더미에서 시작하는 사회생활이라고 해. 학자금 저축은 재정적으로 기본 준비를 한 다음에 시작해야 하는데, 이것은 부채가 전혀 없고 3개월에서 6개월의 생활비를 감당할 비상금이 있고 소득의 15%를 은퇴 자금으로 꼬박꼬박 저축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 청소년기 자녀에게 저축은 2가지가 목표라고 한다. 학자금과 자동차 구매. 자녀의 경제적 형편에 맞게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신 나간 것에 돈을 보태주면서 그게 다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지 말래. 학위가 필요한지 간판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부터 찾으라고 해. 장학금은 공짜 돈이고 학비 보조금도 공짜 돈이라고. 대학을 다니며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해. 자기가 돈을 내면 그만큼 소중한 법이고, 분수에 맞는 대학생활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야. 그리고 자족이 있어. 감사할 줄 알아야지 행복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 숨막힐 정도로 천박한 소비사회에서 무차별적으로 퍼붓는 마케팅, 또래 집단의 압력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넋놓고 있었으면 이 같은 위험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야.
불만이 제품 구매로 이어지고 과도한 제품 구매는 빚더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어른들도 잘 모르는데 아이들은 어떨지 모르지? 신상품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남은 평생 쳇바퀴 속을 달리는 생쥐신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고. 성숙한 사람만이 자족할 줄 아는데 자족은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자족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평온을 유지할 줄 아는 마음이고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 자족하는 사람은 세상에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든 좋은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해. 특별히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하는 것은 절대 금하라고. 그리고 일상에서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돈과 관련한 가르침을 줄 기회를 찾으라는 것이야. 다른 사람의 실패나 성공을 계기로 가르침을 줄 수도 있지만 자녀가 매일 겪는 일상에서도 계기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아이에게 칭찬할 일이 있을 때마다 물질로 보상해서 소비를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소유한 물건이 많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해야 된다고 해. 모름지기 사람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셀 줄 알아야 하는데, 감사는 겸손에서 나오고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이라고 해.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가치와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입증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야. 기부에서 겸손으로, 겸손에서 감사로, 감사에서 만족으로 이어지는 길이 당신의 눈에도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네. 결론이야. 아이들은 모두 언젠가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을 올바로 내릴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 돈 자체는 옳고 그름을 초월한다는 것. 돈에는 도덕성이나 좋고 나쁨이 없다. 단지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선하거나 악할 뿐이라는 것이야.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하며 선이나 악도 빈익빈 부익부의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야. 유유상종의 원칙을 기억하라고 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닮기에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지.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이거나 삶의 순간순간 나의 경제관념을 돌아보고 내 경제생활을 생각하면서 나를 가르치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것도 많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어른들의 일관된 정서가 필요한데 쉽지는 않겠지만 책에서 말하는 원칙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킬지는 다 다를 수 있을 거야. 난 우선 미루던 신용카드부터 잘랐지. 그래서 이달에는 신용카드가 비용도 나갔는데 또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좀 빡빡하긴 해. 그런데 빚도 능력이라고, 빚도 재산이라고, 빚쟁이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시대를 살면서 쉽지 않은 경제 원칙일 수는 있지만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내 자녀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가,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운 역사를 쓰자고 강조하네.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안녕.